여러분 GPO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룹 정책 객체. 이게 윈도우 쓰는 회사라면 정말 핵심적인 기술인데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GPO가 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요, 정말 아무런 통제가 없었던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던 초기 윈도우 시절로 한번 돌아오가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린 그룹 정착이라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GPO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클라우드 시대에 GPO가 왜 아직도 건재한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도대체 뭘 해결해야 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IT 관리자인데 눈앞에 컴퓨터가 수백 대가 있어요. 이걸 전부 똑같이 설정하고 또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윈도우 NT 시절의 관리자들은 정말 매일 밤낮으로 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다 똑같이 맞추지? 보안은 또 어떻게 지키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서부 개척 시대 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정부 같은 게 없는 거죠. 컴퓨터 하나하나가 그냥 외딴 섬이에요. 관리자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컴퓨터 설정 바꾸고 저 컴퓨터 설정 바꾸고 그러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게 바로 해커들이 들어오는 뒷문, 즉 보안 구멍이 되는 겁니다. 일관성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꿈이었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스템 정책 편집기라는 걸 내놓으면서 자, 이걸로 한번 중앙에서 관리해봐 하고 시도는 했죠. 뭐랄까 가능성은 보여준 첫걸음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강력하지도 않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이걸로는 부족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윈도우 2000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진짜 혁명이 일어난 거죠.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네트워크의 모든 걸 관리하는 엄청난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심장부에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그룹 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GPO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어땠죠? 해킹당하고 문제 터지면 그때 가서야 아이고 하면서 막 수습하게 바빴잖아요. 이게 사후 대응이죠. 근데 GPU가 나오면서 선제적 방어가 가능해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예 장치를 쓰기 전부터 이 컴퓨터는 무조건 이 보안 규칙을 지켜야 해 하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관리자가 딱 정해놓은 규칙을 모든 컴퓨터가 따르니까 공격당할 틈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그룹 정책은 윈도우와 함께 계속해서 진화해 왔어요. 처음엔 윈도우 XP에서 방화벽이나 자동 업데이트 같은 걸 관리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윈도우 비스타에서는 그 유명한 사용자 계정 컨트롤 UAC를 관리하게 됐고요. 윈도우 7-8로 넘어오면서는 데이터 실행 방지 같은 좀 더 깊은 수준의 보안을 다뤘고 지금의 윈도우 10, 11에서는요. 가상화 기반 보안, 그러니까 하드웨어 단의 보안까지 GPO로 통제하게 된 겁니다. 점점 더 똑똑하고 강력해진 거죠. 좋아요. 그럼 이 GPO라는 게 대체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GPO, 그룹 정책 객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한데 모아 담아두는 가상의 바구니 같은 겁니다. 이 바구니 안에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USB는 사용 금지 같은 규칙들을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GPO의 진짜 강력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GPO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컴퓨터 구성, 다른 하나는 사용자 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책을 컴퓨터 자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회사 모든 컴퓨터는 무조건 이 방화벽 규칙을 따라라 하는 건 컴퓨터를 따라다니는 설정이니까 컴퓨터 구성이겠죠? 반면에
우리 영업팀 김대리는 어떤 컴퓨터에 로그인하던 바탕화면에 영업 폴더가 딱 나타나게 해줘 하는 건 사람을 따라다니는 설정이니까 사용자 구성인 겁니다. 기계에다 규칙을 걸지 사람에다 규칙을 걸지 이렇게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진짜 똑똑한 설계 아닌가요? 사실 GPO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작동합니다. 하나는 GPC, 다른 하나는 GPT. 책에 비유하면 쉬워요. GPC는 책의 표지 같은 거예요. 제목이 뭔지, 버전이 몇인지 같은 정보, 즉 메타데이터가 담겨 있죠. 이건 액티브 디렉터리 안에 논리적으로 저장돼요. 반면에 GPT는 그 책의 실제 내용물입니다. 정책 파일이나 스크립트 같은 진짜 알맹이들이 들어있는 폴더죠. 이건 물리적인 파일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정책을 받아올 때 이 표지 정보랑 내용물 정보가 딱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버전이 안 맞으면 어라? 표지는 2편인데 내용물은 1편이네? 하면서 오류를 뱉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부터 내부 구조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아니,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훌쩍 넘은 이 기술이 도대체 왜 아직도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 GPU가 있으니까 수천 대가 넘는 컴퓨터를 전부 똑같이 설정할 수 있어요.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죠. 둘째,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중요한 보안 설정을 건드리는 걸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 전체의 정책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하기도 편하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GPU는 여전히 IT 관리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 바로 초석인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짚고 있어요. 요즘 보안에서 가장 핫한 개념이 제로 트러스트. 즉, 아무도 믿지 말아잖아요. 근데 이런 최첨단 보안 환경을 만들려고 해도 그 시작은 결국 GPO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보안 규칙,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꼭 지켜야 해 하는 그 단단한 토대를 조직 전체에 깔아주는 게 바로 GPO의 역할이니까요. 기초공사 없이 멋진 건물을 지을 순 없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모든 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GPO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이 20년 넘은 강력한 기술의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해지네요.